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오마이뉴스에 가슴이 먹먹한 기사 한 편이 실렸는데요. 바로 구미 스타케미칼 고공농성을 했던 노동자 차광호 씨의 글이었습니다. 무려 408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와서 유치장으로 직행했던 차광호 씨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함께했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검사장으로 갔지요. 무엇보다 농성 중인 동지들에게 힘을 보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요. 오늘로 83일째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엽 씨 그리고 150일이 다 되도록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씨 140일째 부산 생탁의 송봉남 그리고 심정보 씨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은 팟짱이 이 주인공들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오는 12일 출발하게 되는데요. 희망버스의 기획단장인 송경동 시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는 생존한 인물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송금조 태양사 회사 사장의 회장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 무려 300억 원을 기증해서 만들어진 동상인데요. 현재 이 동상 앞에서 막걸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탁, 부산 생탁의 노동자 송봉남 씨 그리고 택시 노동자 심정보 씨가 벌써 128일 넘도록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산시청 앞 광고탑에 이 두 분이 올라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봉남입니다. 네, 막걸리 노동자 송봉남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자, 생탁은 부산에서 매우 유명한 막걸리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막걸리 만들다가 고공농성을 벌이시게 됐나요? 예, 오늘로 저희들이 고공농성 141차입니다. 저희들이 고공농성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파업투쟁을 지금 오늘로 460 며칠 될 겁니다. 아마 460일 예, 지금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이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생탁이라는 회사가 사장이 40명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장이 40명이고 공장에 근로자 수는 노동자 수는 80명에서 9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종업은 두 명의 사장이 한 명인 택이죠. 예. 그리고 노동자들은 정말로 최악의 근로조건에 70년대, 80년대에 있을 만한 그런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40명의 사장들은 매출의 30%를 자기들 수익금으로 가져가는데 한 사람당 월 2,300만 원 이상씩을 챙겨갑니다. 월 2,300만 원이요? 네네.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 네. 휴일날 근무시키면은 정상적으로 밥 좀 주고 휴일 수당 내놔라.
그리고 이제껏 한번 사용해보지 못한 연차휴가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 이게 발단이 돼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을 안 하려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을 회유해가지고 안에 또 의용노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수의 의용노조가 들어가다 보니 단체 교섭권을 저희들이 지금 1년간 교섭을 못하면 단체 교섭권이 뺏긴다는 노동법의 그 악법이 있습니다. 단체 네. 교섭 창구단이라는 법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섭권을 뺏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땅에서 투쟁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고공농성을 선택해서 올라와서 쉬운 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선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은, 노동자 수는 80명에서 90명인데 사장이 40명이나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일인 건지, 아마도 부산생탁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걸 알면 부산의 시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생탁을 마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0명이나 되는 사장,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지금 부산 생탁은 네. 대한민국의 그 막걸리 브랜드로서는 매출 2위인 업체입니다. 네. 겨울에 장수 막걸리가 매출 1위고 네. 부산 생탁이 대한민국의 매출 2위입니다. 네.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70년대에 박정희 시대 때 정부 양곡 합리화 정책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산 시내에 43군데 양조장이 합쳐서 합동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그 막걸리 양조장 한 사람이 전부 다 그 지분을 갖는 그 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40명이 전부 다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10여 명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만 받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40명의 사장들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쉬운 말로 거물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에 305억을 기증한 태양사 송범조 사장부터 네. 뭐 이 정관계 그다음에 언론 경찰 이런 쪽에 나름 힘을 가진 그런 그 이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제단계가 청산되지 못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부하고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 나라에 관료가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과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우, 말씀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 회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매출을 분석했더니 1년에 206억씩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장은 1인당 월 2,3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최소 2억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연봉 3억 정도라고 보시면 연봉 됩니다. 3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받는 네네. 사장이 있고 반면 노동자들은 13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것이 평균 급여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 끼 식사로 고구마를 제공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인지 연차 휴가는 물론이고 정상적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그런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일반인들이 참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매스컴에 보도했을 때 거짓말이겠지. 무슨 그런 말을 이런 어떤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한 끼 식사비가 1인당 450원입니다. 쉬운 말로 100명 식사분으로 하루에 9만 원을 회사에서 식당에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한 끼에 450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월 1일 휴무를 하고 국경일도 일요일도 없이 출근을 합니다. 새벽 4시에. 그런데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요일 되면은 식당에서 아침만 제공을 해주고 점심을 제공을 안 해줍니다. 사측에서. 그래서
점심이 못 먹으니까 노동 강도는 똑같은데 다들 노동자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그 자기들 하루 9만 원 받는 돈에서 계란을 한 개 삶아준다라든가 고구마를 삶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점심은 아예 고구마 한 개가 저희들 점심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측에서는 뭐 언론에서 전화를 하면은 설마 우리가 고구마만 죽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적나라한 사실이고 제가 생태 공장에 1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말이 없이 일요일 되면은 삶은 계란 한 개나 고구마 한 개, 딱 그도 인원 숫자에 맞춰서 삶아줍니다. 그게 저희들의 점심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그 파업 대우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이혜영 조합원이라고. 그분 또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 사측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 당연한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뭐 간식을 사다가 싸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사먹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휴일날 근무를 시키면은 특근수당 150%를 주고 또 휴일날 근무를 하니까 오히려 특식을 제공해줘야 될 입장에 삶은 고구마 한 개를 줬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관리자들은 출근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파업 이후에 달라진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12년 동안 생탁 막걸리 회사에 근무하셨다고요. 그러면 네네. 매주 일요일 12년간 매주 일요일은 삶은 계란 혹은 삶은 고구마 한 개로 점심 끼니를 때우시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셨나요? 근무 시간은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4시에 출근하면은 마치는 시간은 짬이 없습니다. 그날 술 주문량에 따라서 네. 쉬운 말로 11시쯤 마치는 경우도 있고 밤 11시요? 어떤 경우는 아니요. 오전 낮 11시. 예. 낮 11시, 예. 오전 11시. 그 다음에 술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는 오후 2, 3시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새벽 4시에 나온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실제로 근무 시간을 따지면은 7시간, 8시간 정도 수준일 수도 있지만은 네. 새벽에 버스도 다니지 않는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네. 근무하는 사람이 그게 근무 시간을 따지면 원래 아침 7시 이전은 근무 시간도 1.5배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예. 심야수당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 시간을 따지면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근무하는 그 강도로는. 예. 제가 사실 이 팟캐스트 팟짱 하면서 저도 새벽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술 주문량에 따라서 일이 없으면 오전 11시, 일이 많으면 오후 2, 3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그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그 사무직 노동자, 물론 이제 정신노동하는 사무직 노동자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육체 노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육체 노동을 그렇게 7시간, 8시간씩 하시면 얼마나 허기지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계란 하나, 고구마 한 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노동량일 텐데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측에.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문제 제기를 했었죠. 저희들이 그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이 70%가 그 계약 촉탁직입니다. 1년 계약직이거든요. 네. 55세가 정년입니다. 그 이유는 전부 다 계약 촉탁으로 1년씩 계약을 하다 보니 네. 사실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네. 사측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못합니다. 큰 소리로. 단장 내일 모레 되면 자기가 재계약이 안 될까봐 하물며 추운 겨울에 우리가 바닥이 전부 다 물일이거든요. 바닥에 물이 질컹질컹한 그 물바닥인데 네. 발이 시려우니까 털장화를 좀 지급해 달라고 하면은 너 개인 돈으로 사시느라 이렇게 회사가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보신 그 질문 중에 지금 우리 파업 대우에 있다가 그 고독 사신 그 진덕진 조합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분이 그
상차이를 했습니다. 술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어 나오면은 박스 물건을 차에 적게 해주는 일을 했는데 네. 그분이 사실은 노동 강도가 제일 셉니다. 그 20kg 가까운 술 상자를 5단, 6단으로 쌓아서 차에 올려야 되니까 세상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측 관리자 보고 배가 고파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뭐 좀 먹을 거 좀 해주세요. 하니 관리자가 하는 말이 거기 막걸리 많이 있지 않느냐. 막걸리 마셔라.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개념이 없고 도대체 노동자를 말 그대로 예전에 술도가 양조장에 종 정도로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가 계약 촉탁직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나 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잘리고 올해 또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싶으니 사측에 뭐 강한 의조로 뭘 요구를 한다라든가 뭐 부당한 거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는 게 그진 불가능했습니다. 고작 해봐야 좀 젊은 나이 측에 속하는 50대 중반인 우리 나이가 얘기하는 게 고작이지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정도. 그러니 오죽하면은 그 나이 많은 누님들이 관리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제까지 보내왔다가 노동조합이 작년에 결성되고 나서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성폭행이요? 물론 검찰의 성추행, 성폭행이죠.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 현장 안에서. 물론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도 그게 뭐 지나가면서 그냥 만지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았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돼갖고 여성조합원들끼리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검찰에 넘어가서 지금 재판 중인데 네,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이것저것 뭐 한두 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140일째 광고탑에 계신 거예요. 네네. 살짝 9월이 되니까 바람이 선선해지긴 했지만 8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 올여름 또 유독 더웠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대상포진 걸리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올라오고 나서 사실은 4월, 5월만 좀 이제 생활하기가 괜찮고 처음 올라와서는 추웠습니다. 밤에 추워가지고 5도, 6도로 떨어지니까 추워서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6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는 제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 또 우리 신정보 동지 같은 경우는 섭진 그리고 7월 말에는 두 사람 다 열사병이 걸렸었어요.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못 삼키고 막 설사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에 광고탑 안에 조건이라는 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이 안에 복사열이 전부 다 철골로 구조 철판과 철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복사열이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뭐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안만 해도 결국은 저희들이 열사병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힘이 들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매일 찬물만 먹다 보니까 장염이 왔어요. 아유. 그래서 또 막 배가 아프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저희들이 올라온 그거니까 저희들이 견디내고 네. 뭐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의료진을 한번 부르려 그래도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기아차 최정명 씨나 한규엽 씨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건물 옥상에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크레인을 동원하지 않으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네. 우리가 올라왔던 길은 이미 완전 봉쇄를 시켜버린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크레인을 한번 부르면 돈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몸 조금 아프다고 주사 한 대 맞기 위해서 의료진을 부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뭐 약으로 그다음에 열사병 왔을 때는 밥이 안 넘어가니까 과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견디내고 찬바람이 부니 정말로 이제는 좀 살 것 같습니다. 뭐 비가 오면은 여기는 비가 광고탑 안으로 막 스며들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닐을 3군데 4군데 쳐야 되고 특히나 우리 신동지 사는 저쪽에는 빗방울이 많이 떨어져서 비가 오면은 그진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 억울함과 이 잘못된 부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고공농성이라도 하고 단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란끝 전술로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 팥장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생탁을 마실 때 꼭 두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탁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막걸리가 바로 여러분의 목젖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생탁 막걸리 마셔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나저나 희망버스가 12일 출발을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부산까지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그 굉장히 그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그 생탁 노동자들을 기쁘게 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희망버스 특히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이 고공농성을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늘 감옥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하늘 감옥에 올라와 있는데 제일 반가운 게 문화제 때 연대하시는 분들 많은 게 제일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있다 보니 매일 똑같은 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고립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네. 그런데 문화제를 한다라든가 이 희망버스가 온다는 거는 저희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버스가 무슨 큰 압력단체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 손치더라도 저희들한테 고공농성을 하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힘이고 에너지원입니다. 모쪼록 양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투쟁전선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거제에 있는 강병재 동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홀로 70m 그 크레인 위에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둘이니까 그나마 좀 서로 위안이 되고 나는데 강병재 동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에서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강병재 동지 많은 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이요. 전부 남의 걱정하고 계세요. 네. 서로, 그 기아차에서는 생탁 걱정하시고, 생탁에서는 또 대우조선 걱정하시고, 이런 연대가 큰 힘을 만들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노동 조건,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필요하면 정치가 좀 나서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생탁 노동자 송봉남 씨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거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프레시안의 기고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날만큼은 고3 딸에게 덜 미안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고3 아빠가 고공농성을 하는 심정. 그것은 아마 그 누구도 대신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걸로 합니다. 자, 벌써 2011년에 이어서 두 번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분이십니다. 강병재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144일째이십니다. 예. 홀로 외로이 크레인 위에 서 계신데요. 딸이 고3인데 왜 올라가셨어요? 예,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대우조선에는 35,000명이 넘는 산하하청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 노동자들 차별받고 거의 절반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정규직과 거의 더 같이 하고 더 힘들게 사실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조합 만들려고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고. 네. 그 활동을 하니까 네. 대우조선 원청에서 2009년도에 저를 원청에 직접 개입해서 해고를 시켰던 거죠. 네. 예, 저희 회사 위장 폐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다가,
그리고 2011년도에 송교섭 농성했었고, 송교섭 농성하면은 사실 좀 처절했다 아닙니까? 네. 또 뭐 제대로 뭐 천막이 하나 올라왔습니까? 뭐 그 다 트레이가 있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그렇게 88일 버텨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확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네. 그거를 이행을 하질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사내의 그 약속 지킨 현지가 4년이 넘었는데도.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공공농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2012년 12월까지 사내협력업체에 복직한다라는 확약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 이 확약서를 받고 그러면 더 이상 송전탑 농성을 그만하겠다라고 해서 농성 해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왜 회사가 예, 네. 비정규직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그 대우조선에 3만 5천 명이 있는데 이들이 노동자의 필요성을 절대 모르지 않지요. 네. 예, 그래서 그 하청 노동자들이 뭐 동시에 어쨌든 차별을 받고 굴종당하고 그러고 뭐 제대로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근로기준법도 예사로 뭐 안 지키는 게 이 현장이거든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노들이 당연히 깔려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또 뭐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노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선 원청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을 쓰는 걸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측은 이 하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원청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예. 하고 있어요. 이 주장을 어떻게 예. 이해해야 될까요? 대우조선에 네. 정규직하고 똑같이 아침에 통근버스 타고 출근해가지고 네. 예, 똑같은 작업복 입고 예, 똑같이 이 현장 대우조선 시설에서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우조선 뭐 공정 계획에 따라서 네. 지시 받으면서 네. 그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청업체는 사실 인력 대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네. 실질적인 관리나 그 운영을 전체적으로 대우조선 원청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청 직원은 책임 없다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네. 우리가 일하는 배를 만들어서 배를 팔아가지고 네. 거기서 나온 이윤을 근본적으로 대우조선 원청이 다 거의 가져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확약서 자체가 네. 대우조선 원청이 교섭해서 대우조선 정규직 노동조합하고 뭐 상급단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게요. 표면적으로는 네. 이제 협력사 제가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이제 제하고 네. 뭐 협력사 협의회 대표하고 이런 형식을 갖춰온 거죠. 네. 최종 사인만. 예. 예, 그래서 저들이 책임이 없다는 거는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그 왜 자꾸 사측에서는 무단 침입, 업무 방해 뭐 이런 혐의를 자꾸 두고 그리고 또 네. 이제 법원이요 대우조선해양 뭐 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퇴거 명령 불이행 강제금으로 하루 30만 원씩 부과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상황은 그러면 이렇게 매일 하루에 30만 원씩 벌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벌금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까지 쌓인 벌금이 얼마인가요? 그 계산을 딱히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일수 곱하기 금액 해야 되겠죠. 하여튼 차는 얼마 전에 뺏어갔어요. 차를 뺏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강제 네, 추징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제 성합차인데 네. 그거 차를 그래 압류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배가 압류, 우리나라 이 노동자들이 뭐 파업이나 또는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뭘 안 지키기 때문에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예, 회사가 뭐 좀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 고공농성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선배가 압류는 사실은 이거 진짜 이 국제적으로 사실 지탄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법원이 그래도 이 사회가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굴러가도록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네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뭐 이 관행상, 그러면은 뭐 선배가 압류는 그런다 손 치더라도 실제 집행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없어요.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데 집행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교도소는 이 자본 기업이 너무한 거죠. 그래서 뭐 사람 뭐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은 거죠. 네. 지금 정말 저거만 약속 안 지키면서 약속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2011년 그리고 2015년 다시 두 번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올여름 너무 더웠는데 벌써 1년의 절반가량을 하늘 감옥에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이제 오면 별로 힘 안 드는 소리 하긴 하는데요. 사실 힘들죠. 무엇보다 어쨌든 간에 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 그리고 또 혼자 있다는 게, 뭐 우울증이 와가지고, 사실 뭐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우울증이 오니까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잇몸은 이거 항상 뚫가 있고, 좀 이렇게, 그러고 아무래도 여기가 철판이 뜨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이 운전실에서 잠은 자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나마 그늘인데. 네네. 그래서 밖에 나오면은, 여기 뭐 이제 크레인 기둥 같은 게 조금, 그래도 두께가 두꺼워요. 네. 그래서 그 그림자에 이렇게 좀 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햇빛에 노출되고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등도 거의 다 탔고, 많이 새까맣고 좀 그렇습니다. 네. 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가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서는 것 같습니다. 희망버스가 12일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거제 이렇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망버스를 이미 보셨잖아요. 그죠? 예. 네네. 좀 어떠세요? 이분들이 오면 좀 큰 힘이 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용기를 좀 얻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당연히. 근데 희망버스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그제 오는 건 아니고, 네. 그제 갔다가 부산을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제 먼저 가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정말 큰 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고공농성,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정말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땅에서 안 사오고 하늘로 올라와가지고, 혼자 사실 뭐 뚜껑을 가가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표현을 쓰고 올라왔었어요, 사실. 죽을 각오로 뭐 하여튼 올라온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나 또는 정부나 이런 데서도 정말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우리 사회는 너무 존중 안 해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는 벌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희망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런 우리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노동, 이런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또 저도 또 힘을 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3 따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 따님을 위해서 그 프레시안의 기고문도 내셨어요. 큰 딸인가요? 네, 딸이 하나입니다. 아, 그 지금 그 무남동녀 외딸이군요. 예. 아유, 세상에 얼마나 귀하게 기르셨겠어요. 딸 바보시죠? 그렇죠. 그 딸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현재는 크레인 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맞아요. 딸의 얘기 하려니까 갑자기 좀 욱해지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집에 수연이한테,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러고 이제 고공농성 올라오기 전에 이제 딸하고 충분히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고공농성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거,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딸애가 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옳은 일을 한다 정도는 애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라도 인식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러고,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뭐 애가 대학 이런 거에 대학 진학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지금 많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 못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나마 이 전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애가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리 수연이한테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수연이만을 위한 편지예요. 수연이 사랑한다. 평소에 잘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 싸움 승리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수연이한테 못 줬던 거, 더 많은 사랑을 꼭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역시 경상도 아빠라 무뚝뚝해. 네. 크레인 농성이 끝나면 우리 네. 수연이 손잡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세요? 일단 좀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애하고 너무 여행을 못 가서. 네. 수연이 손 붙잡고 곧 여행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시민사회가 만들 거예요. 희망버스 친구들이 꼭 그런 날을 만들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마 수연이도 알 거예요.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그 크레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아빠를 잘 이해하는 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연대를 땅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12일 희망버스 함께 잘 행사 치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전국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9월 12일 날 희망버스 많이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우리 때에서 우리 비정규직 이 차별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희망버스가요. 9월 12일 3시 30분에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장 연대마당에 도착하고요. 4시 30분에는 그 대우조선해양 포위 행동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해고노동자 강병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엽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정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규엽 쌤도 옆에 계세요?
예, 옆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고공 시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람이 세서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스피커폰으로 인터뷰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전엔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지요? 예, 낮에는 이제 가을이라 바람이 선선하고요. 한여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새벽이 되면 여기는 거의 추워서 저희가 침낭 속에 들어갔었답니다. 그래요. 새벽에는요. 네. 아, 그렇군요. 자, 한기업 선생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분 인권위원회 올라가 계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어떠세요? 네. 생각보다 오늘 83일째인데요. 네. 네, 시간은 굉장히 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 사람 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회사하고 관계의 문제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각이 가장 저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네. 조금씩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회사가 교섭에 못 나오겠다고 하다가, 네. 교섭에 나오겠다고, 교섭에 응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아, 그래요? 예, 좀 더디지만 좀 천천히 조금씩, 성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은 뭐 그렇게 조급하거나, 괜찮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저희 두 사람은.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네. 밝으세요. 예? 그러시죠. 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지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네네. 목소리가 아마 저희 예, 예. 애청자들께서 다 함께 그 마음으로 큰 응원의 박수를 두 분 인사 말씀 들으면서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해 9월인가요? 서울중앙지법 그 민사합의 41부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기아차가 사용자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자동차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금 교섭이나 뭐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교섭은 뭐 저희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네. 특별교섭 재개를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3일 날 오후 3시로 지금 특별교섭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내일 모레네요. 예. 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한 취지는 네. 인원수 46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3년 4개월 걸려서 소송을 했는데요. 네. 소송을 제기할 때 만만치 않은 비용들이 소요가 됐어요. 1인당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네. 전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제 결합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던 것인데 네. 패소 판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요. 기각하거나 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미 정규직이 된 조합원들 빼고는 네.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요. 네. 도급의 계약 방식, 형식, 형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실질적인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특성상 직접적인 지위 원한을 가진 원청이 네. 사용자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동안의 이 도급 계약, 사내하청 방식은 불법이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판결을 작년 9월 달에 네네. 법원에서 내려준 겁니다. 네. 내린 거고 또 이것이 저희가 기아자동차 1심에서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네네. 10수년 전부터 현대차그룹, 현대기아차그룹이 주장하던 불법 파견 우리는 많지 않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내용에서 네. 완전히 반하는 지속적으로 다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그리고 노동자 손을 들어주는 이런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을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행하라고 하는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회사의 입장은 뭔가요? 왜 법원의 명령조차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뭐 어떤 그 벌칙 조항이 없어서 그런가요?
일단 뭐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네.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일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네. 노동부도 검찰에 고발을 한번 하지 않고 있고요. 특별 근로감독도 한 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도 전혀 기소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수년 전에 그 현대차 비정규직에서 고용노동부에 네. 특별 근로감독 신청한 내용도, 그리고 검찰에 기소한 내용도, 검찰에 이렇게 고발한 내용도 아직도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지금 올라온 지 3개월이 안 됐는데요. 네. 저희 농성자들은 다 수배 처리를 해버렸어요. 벌써 이미 범법자를 만들어버렸고요. 아, 검찰에서 노동자들 수배 내렸습니까? 네네. 네. 수배를 내린 상태고, 네. 저희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라고 어쩔 수 없이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은 3개월도 안 돼서 수배를 하면서도 네. 10수년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런 지점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금 전혀 이 법원이 명령한 거는 최소한 지켜줘야 되는 건데요. 법원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이행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하지도 않고 노동부는 고발도 안 하고 특별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게 어느덧 83일째 이렇게 된 것이군요. 자, 이 노동자들이 그 고공농성 하실 때요. 네. 처음에 쟁점이 됐던 게 그 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인 물과 식량 반입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논란이 빚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진을 봤는데요. 그 최정명 씨 아내가 보낸 밥그릇이 엎어져서 나동그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SNS나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물과 식량은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루 3번 인권위 직원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요? 예, 국가인권위 직원이 직접 그 음식물들을 반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네. 크게 충돌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큰 충돌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녹록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가족들 아니면 아직 올리고 있질 않고요. 네. 상직 간부들이나 우리 밑에서 농성하는 동지들은 아예 접근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만 간헐적으로 그 고공농성장에 올라와서 면담 정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면담이 아니고요. 밥만 올려주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옥상에 올라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네. 옥상에 올라오시면 옥상하고 또 전광판이 저희가 농성하고 있는 곳하고 높이가 한 10여 메타 이상 또 높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줄을 내려서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이런 방식인데 식구들이 올리면 전광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 밥만 올려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81세. 그렇군요. 결혼하셨어요? 예. 아이들은요? 아이도 저는 셋이 있습니다. 셋이요? 네네.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해서요. 네. 큰아이는 21살이고요. 네. 중간에 이제 19살 딸아이가 하나 있고. 네. 막내가 5살짜리가 하나 있고. 아유, 늦둥이 보셨구나. 애들은 이제 컸는데 늦둥이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많이 보고 싶죠. 네. 세상에 83일 동안 애를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얼른 내려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보면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법원 판결이 지난해 9월 25일에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항소를 해서 지금 보면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이게 해결하기 요원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기에는요. 이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교섭이 이게
어제 오늘 뭐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예전부터 지속이 되어 왔던 교섭의 틀입니다. 근데 지난번 5월 12일 날 일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특별교섭 못하겠다, 내지는 고공농성 때문에 특별교섭 못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냥 재개된 것 뿐이고요. 네. 회사는 뭐 아시겠지만 특별교섭에서도 아마 안을 제대로 내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고 현대라고 하는 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고, 기아자동차 사장도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 네. 정몽구 회장이 책임지라고, 네.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를 정몽구 회장이 책임지라고 했던 문구 자체도, 네. 기아차가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사실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산해하청, 저희가 지금 현재는 회사는 산해하청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뭐 프로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며칠 전에 상직 간부인 저는 회사 말 안 듣고 출근 안 했다고 네. 해고를 시켰고요. 네. 최정명 동지도 마찬가지로 네. 해고를 지금 시켜서 뭐 재심 청구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뭐 그 부당한 징계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재심 청구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두 사람은 해고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해고의 과정도 저는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바람 불고 고공농성 하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그 핸드마이크로 해고 통지하고 갔다면서요. 예. 그 완전히 무슨 개그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해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넘어갈 일인가 싶은 판단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핵심 쟁점은 이것이 불법 파견이냐 아니냐 여기에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회사는 이 하청업체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니까 이것은 합법도급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노조 측에서는 또 다른 입장일 것 같아요. 어떤 네. 입장이신가요? 합법 도급을 가장한 불법 파견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저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아차에서만 한 3,4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3,40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산해하청 분들이 네. 저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다 웃는다고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의 방식 그리고 작업의 체계들이 원청에서 뭔가 결정해주고 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산해하청 협력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도장 공장인데요. 네. 도장. 도장 공장은 이제 화재가 이제 굉장히 좀 주된 위험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콘센트를 하나 꼽더라도요. 네. 이 전선이 규격품이 아니면 꼽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선을 하나 이렇게 연장을 해달라고 콘센트를 하나 좀 만들자고 해도 네. 협력업체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원청 그 보전과 직원들이 나와서 네. 그 콘센트를 연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원청 보전과 직원이 나와서 해줘야만 예. 전선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일례인데요. 네. 모든 작업 방식, 작업 위치, 뭐 형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원청의 관리 감독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력업체 사장들은 중간에서 출퇴근 관리나 하고 네. 사람 없으면 일용직 불러서 자리 메꿔주고 네. 그게 납니다. 야간에는 아무도 없이 다 퇴근해버려서 예. 아예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이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네네. 체계상으로만 산해하청이라고 하는 뭐 합법 도급이라고 하는 형태를 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노사 간에 이런 걸로 이 좀 분규가 생기면서 사실 저희가 쌍용 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번에도 그 화성분해에서 조합원 2명이 소송하시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네네. 이거를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한 친구는 저랑 같은 회사에서 네. 그 전날까지도 아무튼 웃고 잘 지내고 했던 그런
신부가 이제 한 명 사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저희 뭐 산해하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규직들도 그런데요. 네. 저희가 주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8+8이라는 형태로 네. 8시간씩 근무하고 새벽 1시 반에 퇴근을 하는 형태가 되긴 했는데요. 네. 지금도 뭐 집에 가면 시간은 2시,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10시간씩 거의 맞교대를 할 때는 가정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여기는 정규직이고 산해하청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원만하지도 않고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아이들 얼굴을 못 보고 장시간 지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시는 우리 그 지하철 지부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래요. 한 달에 2분, 3분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내심혈관계 질환부터 시작해서 네.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 뭐 여러 가지 이런 근무 형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두 분 돌아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뭐 한두 가지로 그냥 딱 정리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자, 이 교섭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긴 한데요. 특별 교섭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신라 같은 교섭의 끈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보면 직접 생산 라인 종사자들에 한해서는 올해 200명, 내년에 265명 뭐 이렇게 산해하청 노동자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한다. 그렇게 합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해하청 노동자들은 2017년 이후에 직접 생산도급 인원을 좀 단계적으로 좀 줄여서 축소해서 뭐 그런 걸 목표로 해가지고 특별 채용을 하겠다. 뭐 이런데 합의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가장 반발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네. 자동차 직접 생산 공정이냐 아니냐. 네네. 이걸 제대로 기준할 수 있는 기준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면, 네. 그럼 자동차가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서 차체가 흘러가고 거기에 장착을 하는 사람만, 그 차체를 만지는 사람만 직접 생산 공정인 건지, 직접 생산 공정, 직접적으로 차에 손을 대지 않고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건지,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네.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채용의 권한은 회사한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회사가 알아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겠다는 거죠. 결국은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회사 쪽으로 사람들 줄을 세우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요. 그 안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법원이 판결한 의미는 네. 직접 생산 공정에 한한 조합원들, 종업원들이, 산해하청 종업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의 취지가 아닙니다. 산해하청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라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맞는 합의를 해야 하고 그것에 맞도록 진전이 돼야죠. 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당장 없는 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네. 그러면 당장은 전체를 다 정규직화하지 못하더라도 네. 올해는 몇 명, 회사가 냈던 것처럼 네.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은 몇 명. 네. 그렇게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도 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사실은 저희가 반발을 했던 거고 네. 그동안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누가 직접 생산 라인의 노동자이냐, 부품 납품자는 그러면 공정 라인이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거냐, 이런 주장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에 부합해서라도 맞네, 차체만 만져야 직접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론을 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또 교섭이 진행 중이니까 좀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고공농성 마무리하고 회사가 좀 입장을 좀 바꿔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는 12일 희망버스가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9월 12일 날 희망버스는 현재 저희가 고공농성자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글픈 현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고공농성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동지들이 또 애를 쓰고 그런 희망버스를 기획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아자동차 이 파견 문제는 정몽구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차 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몽구 회장 집 앞에서 정몽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정몽구 회장 집 앞에서 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9월 12일 날 희망버스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생탁과 택시, 그리고 대우조선의 거제도의 그 대우조선 강병재 동지가 약속 이행을 해서 꼭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회사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별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이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좀 보여집니다. 농성을 하면서 해고를 시켰던 문제도 그렇고 교섭에 못 나오겠다고 했던 문제도 그런데요. 아무튼 9월 12일 날 많은 시민들과 동지들이 함께 해주시면 사회적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압박이 돼서 회사가 좀 전향적인 안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가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안을 제출해서 희망버스가 정말 날렵한 버스로 바뀌어가지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힘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한규협 노동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이런 사연들을 모아서 바로 9월 12일 912 희망버스가 오는 12일 오전 9시 한남 오거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가 이 사업을 또 기획을 했을까요? 영원한 희망버스 지기 기획단장 송경동 시인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단장은 아니고요. 네. 저도 희망버스 승객의 한 사람입니다. 네. 이 버스 승객, 버스 승객 송경동 시인이십니다. 지난번 카트 영화에서 잘 봤어요. 배우로 이제 출발하시나,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시나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섭외가 안 들어와서요. 네, 그렇군요. 예. 다음 섭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예. 지금 근데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마침, 네. 912 희망버스 관련해서요, 거제 지역분들하고 부산 지역분들, 네. 만나야 돼서 지금 내려와 있고, 거제 대우조선 남문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살짝 바닷물 소리가 들려요. 쇠내음 이런 것도 좀 나지 않나요? 제가 시인의 경지에 못 이르러가지고 쇠냄새는 아직 안 나네요. 정말 역시 시인은 시인이군요. 쇠냄새는 살짝 안 나고요. 바닷물 소리가 살짝 나네요. 저희 노동자들이 출퇴근하는 자전거, 오토바이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환이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9월 12일 어디로 가면 그 희망버스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저희 페북이나 SNS 그리고 언론 통해서요. 네. 모두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네. 출발하는
버스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서울에서는 9월 12일 네. 오전 9시 한남 오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왜 한남 오거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고공농성 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법원에서 명백한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판결 내용이 나왔음에도 지금 정몽구 회장이 현대기아차 사측에서 대법 판결 이행을 안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몽구 회장에게 사퇴 해결을 촉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한 십수년간 불법으로 비정규직들을 사용해서 초과위원들을 착취했던 사실은 사회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해라. 네. 그랬을 때 사내 하청 노동자 문제가 풀리고 우리 사회 정의가 바로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뜻이 있어서요. 네네.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건 사내 하청 수만 명의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서 현대기아차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가 한국 사회 비정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하루쯤은 한국 사회가 그 정몽구 회장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집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뜻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9시에 모여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거제도로. 그죠? 그러면 네. 지역 각지에서 이렇게 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전부 일단 거제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대우조선, 대우조선 해양 고공농성장 앞에 몇 시까지 모이는 건가요? 오후 3시 반까지 다 모이기로 했고요. 네. 그렇게 모인 것은 고공농성 중에는 강병재 동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대우조선에 5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그중에 3만 5천 명이 다 그런 비정규직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힘내시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사내하청 노동조합 비정규직들은 노동조합조차 못 만들게 굉장히 현장 탄압이 심해요. 그래서 그분들 내시고 그런 자기 권리 찾기에 함께 나서자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조선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모든 공장이 거제만 해도 삼성중공업 있고 뭐 대우조선 있고 근데 모든 공장의 한 80%가 비정규직들로 불법 비정규직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만 5천 명의 비정규직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서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노동자들께 저희가 준비한 희망에 대해 를 좀 나눠주는 행사를 가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네, 부산에서 보니까 10시에 밤 10시에 비생탁, 그러니까 생탁이 아닌 막걸리 축제를 한다고. 네? 왜 비생탁 막걸리 축제인가요? 생탁회사가 네. 전국에서 막걸리 회사로는 두 번째 매출 그러니까요. 기록권은 굉장히 큰 회사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장만 40명이고요. 그러니까요. 일하는 노동자들은 12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나쁜 생탁 막걸리 만약 생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는 그 막걸리 마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해결 촉구하고 또 그런 지점에 대한 걸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전국의 막걸리가 생탁 막걸리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이는군요. 부산시청 앞 농성장으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의 막걸리 동지들이 다 모이실 거예요. 그래서 생탁만 빼고 저희가
그 막걸리 축제를 좀 하자. 네. 아, 너무 재밌어요. 생탁 그날은 생탁 빼고 딴 막걸리만 오는 날이에요. 그죠? 다른 막걸리들은 다 초대받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생탁만 초대받지 못했군요. 그 좀 노조 지역의 또 막걸리인데 그러니까요. 초대받지 못한. 아니 좀 그 저는 생탁에 그렇게 그 피눈물이 얽힌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막걸리 노동자들을 그렇게 엄청나게 탄압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요일 이런 때는 식당 문도 안 열어서 진짜 고구마 하나 주던가 뭐 계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줘서 그걸로 식사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1970년대에 부산 지역 양조장들이 43개가 모여서 합동 양조로 꾸린 회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장이 대를 이어서 40명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120명밖에 안 되고 120명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요. 한 달에 그 사장단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장들이 한 40년째 이렇게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을 가져가신대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2,300원이면 그 3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건데 노동자들은 고작 100여만 원 정도밖에 안 주는 이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희망버스 타고 싶어요.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요?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자, 애청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제 제가 전화번호 부릅니다. 빨리 메모하세요. 010-9633-0314 010-9633-0314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제가 메일도 알려드릴까요? 네, 메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메일은 말씀해 주세요. 송시인께서. 밀양으로 유성기업으로 뭐 쌍용자동차로 늘 달렸던 희망버스 메일인데요. 호프레이버입니다. HOPELABOR 호프레이버 @ 진보.net입니다. JINBO.net. 네. 그 영어 발음이 굉장히 정감 있네요. 호프레이버 @ 진보.net.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비정규직 없는 세상, 트위터 @ 호프레이버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912 희망버스 검색하시면 국민은행 후원 계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금 저희 희망버스는 주유비도 어디에서 나오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평범한 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행사비도 상당히 들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희망버스 주유비를 좀 채워주십사 해서 이번에 한 분이 1kg당 3,000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1kg당 3,000원. 네. 그래서 468kg더라고요. 그제까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틀에 한 번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힘과 기운으로 희망버스가 몇 킬로씩 이렇게 몇 킬로까지 갔는가 계속 공개해 드릴 섬이거든요. 그래요? 희망버스가 한남대교도 못 건너고 주저앉지 않도록 좀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희망버스 기름통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912 희망버스 꼭 성공적으로 잘 끝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만 한 8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회의 서민들의 가계 부채는 올해로 1,1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조금은 나눠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지만 이번 912 희망버스가 1,0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에게 조금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희망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희망버스를 함께 타주셨을 때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고공으로 오르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희망버스 하면 늘 송경동 시인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기운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투쟁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버스 기획단 송경동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